이 문제는 질문은 아니고 국방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잘 들으세요. 이 소설 대망에 보면 일본을 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의 본진이 오사카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자로 둘러 있어가지고 철옹성 같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을 쓰게 됩니다.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종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투에 실물이 난 히데요리가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서로 정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했으니까 이중으로 된 해자를 메워서 백성들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자고 제안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병력을 동원해서 해자를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성을 몇 달 만에 바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화친 조약을 어겼다는 비난을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되어 마땅하다. 전쟁이 싫다고 먼저 무장해제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참 이런 글들이요, 국민들 카톡에 엄청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 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께서 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 경찰청 청장님 계신가? 차장 마신? 네, 청장입니다. 예. 최근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에서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농성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 입장에서. 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법리에 따라서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심 재판에서는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쌍용차 지부의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 지부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심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겼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불법 파업이었으니까 정당한 파업이었습니다. 네, 파업 자체에 대한 불법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또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여러 부분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고려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명단 보세요. 윤하명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의회 대표, 대부분 다 특정 진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권침해 사건을 맡겨가지고 그 당시 경찰관 120명이 부상했어요. 그 당시 노조가 볼트, 너트, 새총, 화염 방사기, 화염병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경찰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라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가다듬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대답은 가능하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보루는 경찰청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뭐 불법 폭력성 여부는 뭐 법과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저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 네. 그러면 재판부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심 다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경찰관 120명 부상한 건 그러면 그건 뭡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1, 2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불법 폭력 집회에도 괜찮아요? 볼트 던지고 너트로 하고 새총으로 쏴도 돼요? 불법 폭력은 단호하게. 그런데 어떻게 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무슨 소리요? 이건요, 반법치를 지금 조장하는 게 정부가. 아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 잘한다 정말. 공권력을 치유에 보르는 국가 공권력 아닙니까? 네. 그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수십만 경찰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경찰관들이 불법 폭력 집회에도 다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이상한 진상조사에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권고사항 만들지 말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거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뭘 다시 생각할 일이 있어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야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또 개선을 저희가 그 법원의 판단과는 그거는 법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경찰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공권력이 지나치게 인권을 유린해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불법 폭력이 조장되고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사실은 대한민국 질서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의 소임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경찰청장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 그런데 지난 5월 2일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0년부터 중고교생에 사용할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지필기준 시한 공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지필기준에서 빼겠다고 한 거죠? 그것은 이제 단순히 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지침이어서요. 그걸 이제 지정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헌법에. 북한은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거랑 같은 거예요. 3대 세습에 인권 유린에. 북한이 그게 정부입니까? 과거 어떤 왕조보다도 잔인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체제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를 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괄적인 지침으로 하면서 지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나. 추가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방부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시죠.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